자,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바뀔 때마다 총회하는 재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임종석이 비서실장이 있을 때는 SK가 참 각광을 받았지요. 그래서 UAE 방문이라든지 또 SK 총수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한간의 구설수로 이렇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임종석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임종석이 최고의 실세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12월 달에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터지면서 그 김태우 수사관이 부산파와 임종석 파 간의 싸움에서 중간에 이 한마디로 새우등이 터졌다. 고래 싸움에.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이 청와대 내부의 권력 투쟁에 부산파에 소속됐던 김태우라는 사람을 희생시키고 상황을 다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두 사람이 다 나란히 왔어요. 임종석과 조국이요. 결국 부산파를 상징하는 조국과 그리고 이 운동권 386을 대표하는 친북 임종석 간의 대결에서 일단은 임종석이 패배한 걸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정권 내부에서 개국 공신들이 한마디로 개국할 때까지 죽을 고생했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몰아냈는데 이 몰아낸 돌들이 전부 걸기해서 굴러온 돌을 제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회하는 기업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삼성과 문재인이 어제 화성 공장을 방문하고 이재용이 아마 난생 그렇게 활짝 해맑게 웃는 모습을 국민들이 별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 SP인가 하는 삼성바이오 등 조사가 진행되고 구속자가 있다 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 밀월이 있다라는 부분을 감추기 위한 소품 정도이지 완전히 빅딜로 밀월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재계에 깊숙하게 발을 디디고 있었고, 그래서 1월 달에 노영민으로 비서실장이 바뀌는 부분에 이제 아마 삼성의 영향력도 이렇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노영민으로 바뀌고 나면 삼성이 이제 새로운 라인을 잡아서 정권과의 관계가 잘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늘 아침에 한겨레 보면 청와대 삼성 밀월 뒤엔 노영민 비서실장이 있었다고 딱 추정하던 부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이 투자를 발표하고 문재인이 삼성 화성 공장을 방문하고 또 정부가 삼성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이 이어진 것은 그야말로 삼성과 문재인 정권이 아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홍보 이벤트를 했다. 그래서 아마 타겟미니와 삼성 홍보실이 같이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정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노영민이 비서실장 된 지 석 달 만에 삼성은 문정권을 이렇게 이제 확보했습니다. 항상 삼성이 확보한 정권은 삼성은 괜찮은데 정권이 나중에 말라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정권이 언제 말라 죽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노무현 정권이 삼성하고 출발할 때부터 그리 친하더만 2년 지나니까 맛이 갔어요. 자, 아마 삼성이 제일 불편했던 정권은 이명박 정권일 거라고 봅니다.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현대의 바지 회장을 하면서 보통 까탈스러운 테크닉을 배운 게 아니죠. 특히 재벌 밑에서 바지 사장을 하면서 그 재벌에 대한 한마디로 마음속에 엉어리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벌을 한 방에 누르려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재벌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평소에 밉상이었던 재벌은 깜빵도 좀 보내고 뭐 이렇게 짜릿한 쾌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마 그때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 봐요. 이전에 좀 싸게 해결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왔을 때 또 긴장이 조성됐는데 의외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허술한 데가 많아서 삼성이 이제 바짝 친해졌던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바짝 친해지니까 이제 발생한 부작용이 뭐 정유라, 마린이, 재단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했는데 결국 지금 이재용은 행복해졌고 성계도 이제 잘 해결되겠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만 아직도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이 박근혜 정권을 잡아먹어버린 격이 됐죠. 그런데 또 문 정권하고 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1, 2년 뒤에 지나면 또 삼성이 문 정권도 지금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영민은 원래 운동권에서 노동운동을 하러 갔다가 옛날에 보면 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노동 현장에 갔어요. 노영민 나이대에서는 많이 현장에 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자격증을 따서 그래서 진짜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노동운동을 해나가기 위한 텃밭을 구축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노동운동으로 하러 위장 침투를 노동 현장으로 가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옆에서 바라볼 때 좀 부러워했어요. 와, 투철한 혁명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 같은 사람은 손재주가 없었어요. 솔직히 농사도 잘 못 지을 것 같고 뭐 자격증도 못 딸 것 같고 공장에 가다가는 손가락이나 날아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영민이라는 사람이 그런 현장으로 가서 자격증이 몇 개가 아니라 전기 쪽으로 막 온갖 자격증이 다 있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학교로 가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쪽으로 회사를 차려버려가지고 이제 노동운동을 해서 기업을 다루는 부분에 탁월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까지 있죠. 그리고는 회사로 자기가 몇 개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전문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이 뭡니까?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야기 책을 그냥 카드 끊어서 공기업 등에 무더기로 팔아서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씻던 거 아닙니까? 그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했어요, 국회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반도체맨이고 초선 시절부터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과감하게 주장을 해왔고 2008년 9월에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융복합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와 함께 창립한 신성장산업 포럼이라는 조직의 그의 무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영민은 2015년까지 이 포럼 대표를 맡으면서 산업계와 가까이 지냈고 반도체의 날이라는 행사까지 제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중대사로 나가 있던 노영민을 굳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데려올 때부터 이제 문재인이 임종석을 앉혀가지고 이미 또 솜씨가 좋아가지고 재벌들을 잘 다룹니다. 나이에 비해서요. 그런데 경제가 좀 시원찮았으니까 임은 그래도 입으로만 가지고 경제를 했고 노영민은 자격증도 따고 회사도 하고 이런 소사이어티도 만들고 해서 특히 전기 전자 쪽에 탁월하죠. 그러니까 노영민을 데려다 놓고 문정권이 기대한 것은 삼성자아가 지금 말을 잘 안 듣는데 네가 잘 수습을 해봐라. 솔직히 말하면 이건희는 그야말로 능구렁이라 보면 이재용은 좀 뭐라고 합니까?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사실상 회장이면서 깜빵 생활을 딜 치지 마라 해서 좀 오래 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을 노영민이 잘 달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영민이
들어서 문 정권이 재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1월 달부터 청와대에서 계속 무슨 이런 불러가지고 행사를 했고 올해만 지금 이재용이가 5번 불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기업 지원을 주장해온 그런 노영민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경제 지표가 개판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문이 이 노영민을 데려다가 그야말로 삼성 등을 앞세워서 신산업 혁신 성장을 하나라도 돌파를 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좀 우리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현실주의자인 노영민을 구원투수로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영민이 오자마자 그야말로 문재인이 크게 신임을 했고 문재인의 기대에 부응하게 이제 삼성 문제도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문제뿐만 아니라 재벌들과 관계되는 이해관계들을 차례도 노영민이 해결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를 보면 이제 좌파 진영에서 비판을 좀 하고 있어요. 삼성 손잡은 문 정부, 국내 경쟁업체 없어 반도체 감세 혜택 사실상 삼성 독차지. 정부가 4월 30일 날 시스템 반도체의 비전과 전략에 아주 크게 발표해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지원책이 내용을 보면 10년간 22조 감세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중국으로 이전해 버렸고 국내에는 경쟁자가 없는데 거기에 정부가 10년간 22조를 지원해 주겠다면 그 지원은 전부 삼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법적으로 걸려있는 문제도 앞으로는 이제 잘 해결될 거고 얼마 전에 무슨 삼성의 딸이 성형외과 갔다고 그걸 1박 2일로 경찰이 앞에 가서 서 있고 이러더니만 지금 어제 이재용이가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됐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상황 끝이다는 거죠. 그래서 문 정권도 결국은 쉬운 길로 가고 있고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는데요. 삼성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이 붙으면 그 삼성은 덕을 보지만은 붙은 정권은 다 박살나는 불운이 있더라. 그래서 문 정권에 삼성이 붙었어요. 이제 문 정권이 어찌 될 것인지 정말 걱정됩니다. 박찬주 육군 대장, 참 이분 뭐 갑질했다 해서 당번병을 학대했다고 온 종편에 씹히고 또 더 나아가서 뇌물에다가 뭐 김영란법 위반에다가 정말 명예가 땅에 떨어졌고 치욕을 겪었지요. 자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버텼어요. 자, 그래서 뭐 큰 죄는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뇌물 등이는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제 전역사에서 정치인이 평화를 말할 때 군인은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후배 장교가 자기한테 전달해온 말인데 우리 군이 패전국 군대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척 아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예비역, 현역 후배들 장교들 전화를 받는데 이 시기에 군에 필요한 얘기를 했다. 그런 반응이 많았다. 그런데 후배 장교들이 군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패전국 군대 같은데 군의 존재 가치를 알려줬다. 이런 말도 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 별말 한 것도 아닙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전쟁 준비 각오를 가져라. 이런 전역사를 했는데 이것이 현 정권을 비판했다고 비춰졌어요. 그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지켜야 할 군과 정치의 기본 원칙을 역사적 사례와 경험에 비추어 했을 뿐이다. 남북 군사 합의 등 현 정부의 안보 국방 정책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군을 정치적인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 인식이 있다면 그 뭐
국민들이 판단하는 대로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 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냐 하니 그건 말하고 싶진 않은데, 국에서 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면서 정치 중립이 훼손된다.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군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군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해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군이 한마디로 문 정권의 지금 시녀가 되어 너무나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다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의 웃대가리는 거의 정치 군인, 한마디로 성진의 눈을 먼 그런 한 기업에 이 고위 간부들이 기업 오너에게 눈치 보는 형태가 지금 군 수뇌부에서 보이고요. 군의 지금 말단 사병들은 이제 4월 1일부터 내무반 안에서 스마트폰을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요즘 내무반에 누가 TV를 봅니까? 휴대폰, 유튜브 게임 합니다. 그 4월 1일부터 스마트폰 반입이 되면서 군의 내부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지금 허용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인강 듣고 눈치 안 보고 애인과 마음껏 통화하고 그러다 보니 군 내부에 이제 데이터 갈취 악습도 생겼고, 고참이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런 군대에서 과연 기밀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참 걱정되고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한 장병은 밖에 업무 보러 나왔다가 어벤져스 보고 싶다고 그거 보러 가서 난리가 나버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병들의 문제는 참 이것도 군의 내부의 기강을 바닥부터 무너뜨리는 거겠지만은, 육군 대장이 청와대 5급 행정관이 나오라 한다고 쪼르르 나가가지고 인사서류 놓고 이야기하다가 인사서류 잊어먹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대한민국 군대는요, 제가 볼 때 완전히 패전국 군대에다가 솔직히 말하면 그야말로 공적인 의식이 결여돼 버린 일종의 사병, 이 프라이빗 밀리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장관부터 군 수뇌부 어디에 국가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과 가치가 있습니까? 군이 그야말로 이제는 정권에 붙어먹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정권이 2030 마음을 잡는다고 청와대에 청년 비서관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기가 찬데요. 2030 남자들이 정권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고 청년 담당 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회를 열고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해요. 자, 이 사람들은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뭔 문제가 생기면 아주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뭔 자리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기획단을 꾸리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유치한 짓거리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당보다는 좀 낫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좌파들의 이런 파퓰리즘에요, 어떻게 고루한 보수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들이 잘하는 거는요, 컨닝하고 배워서 더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허구한 날 북한 타령하고 자빠졌고 조작 타령하고 자빠졌습니다.